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널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널 세이프티가 이게 최근에 다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그 전면적으로 이제 정식 버전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이 널 세이프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다큐 아티클도 좀 읽어봤는데, 그걸 처음에는 보고 제가 굳이 널 세이프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앱 자체를 널 세이프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뭐 저기 많은 툴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따라하거나, 그리고 또는 저기 이제 뭐 에디터에서 인텔리센스로 뭐 이렇게 해라라고 나오는 내용에서 따라했을 때 뭐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서 하긴 했는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다큐멘터리를 좀 읽어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생각보다 상당히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말씀드릴 거는 이 다트에 보면 널 세이프티 파트에 Understanding Null Safety라고 좀 굉장히 좀 긴 다큐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A4로 이렇게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물론 폰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28페이지에 따르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긴 내용이고 꽤 이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일에 그냥 빨리 뭔가 하고 싶은 퀵 오버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나중에 이 다큐멘트 이게 뭐 그 28페이지 되는 거 보려 그러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려고 하니까 좀 지기루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보고 나서 이걸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건데, 만일에 그냥 퀵 오버뷰 필요하시다면 그냥 여기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직접 읽기 싫으시면 그때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부담 없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나름의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게, 이게 그 다트라는 언어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한 번은 꼭 정말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퀵 오버뷰라든가 이런 영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런 게 있었구나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피처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이 다큐멘터리를 정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뭐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쭉 따라서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코딩을 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같이 보면서 한 번씩 보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널 세이프티 전반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널러블 타입스, 그러니까 널이 될 수 있는 타입들. 이게 좀 생소한 용어예요. 널러블 타입스라는 게 널이 될 수 있는 타입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 널 세이프티라는 게 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널은 정말 사실 프로그램 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때로는 상당히 유용한 건데 그 널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내용은 상당히 짧은데 이 코어 라이브러리, 다트의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버뷰 파트입니다. 자, 오버뷰에 보면 제가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이게 다 번역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저기 제가 영문에 있는 걸 많이 옮겨왔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다트의 널 세이프티를 도입을 하면서 세 가지 어떤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첫 번째 거는 뭐 코드는 기본적으로 뭐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널 세이프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널 세이프를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 우리가 다트 코드를 쓰는 것만큼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결과적인 그 널 세이프 코드는 fully sound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운드 널 세이프티라는 말 가끔 듣지만 그게 참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운드라는 말이 잘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code should be safe by default 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 unsafe feature를 만일에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don't use any explicit unsafety code.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세이프하지 않은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면 런타임에서 null reference error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뭔가 unsafe한 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null reference error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null reference error는 statically 잡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런타임이 아니라 이게 컴파일 타임에 잡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런타임이 돼야지만 저기 뭐 그 에러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킹을 런타임으로 미룬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좀 플렉서빌리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런타임 미룬다면, 그러면 반드시 textually visible, 그러니까 내가 지금 unsafe한 코드, 런타임에서 체크해야 되는 unsafe 코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textually visible, 에디터에서 내가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표시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당연히 널 세이프 들어왔다고 해서 훨씬 어려워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운드하다라는 말이 좀 뭐 애매한 거야. 이거 사운드가 뭐야? 그래서 만일에 어떤 expression이 너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그러니까 저기 그걸 표현한 어떤 expression에 어떤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운드하다는 거예요. unsound는 이게 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라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널을 허용하지 않는데 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익스프레션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일에 어떤 익스프레션에서 절대 이건 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이 컴파일러나 이런 코드가 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널이 없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코드의 크기가 줄어들고 더 빨리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수적인 장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널 세이프티 이야기를 하면 만일에 혹시 초보자분들도 계실 수 있었는데
이 null safe 이야기하면 null이 좀 뭐 나쁜 거고 null이 쓸모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null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null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주로 우리가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어떤 값이 부재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값이 있을 수 있고 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null safety에 관련된 거는 다트에 뭐 이미 저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암리에 쓰던 null away operator 있죠. string하고 물음표 점 length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되죠. string이 null이면 쫙 그냥 무시해서 null이 되고 string이 null이 아니면 length를 호출하라라는 거죠. 이게 어떤 null safety가 이미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null safety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이 하이어라키가 타입의 하이어라키 여기서 오브젝트가 최상위 하이어라키고 그다음에 뭐 iterable, norm 이렇게 뭐 스트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보면 그 norm의 서브타입으로 더블, int가 있고 그 아래 null이 모든 타입의 서브타입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double is norm 맞는 이야기죠. int is norm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norm is not always double인 거죠. 그러니까 double is norm이지만 norm is not always double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타입의 서브타입이었기 때문에 double is not null, int is not null이지만 null is double, null is int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double을 파라미터로 박는 펑션 같은 데는 null 값을 항상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double is norm이고 null is double, null is list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ull 타입은 before null safety가 오기 전에는 사실상 모든 타입의 sub 타입으로 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제 밑줄 친 거에 보시면 null이 모든 익스프레션에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ull이 흘러가는 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length라든가 add와 같은 경우를 부르는 게 컴파일 타임에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런타임에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null reference error의 그 어떤 정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failure는 null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찾아보려고 하는 데서 생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거에다가 null을 넘겨주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많은 컴퓨테이션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null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null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null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length를 부른다는 거거나 null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생기죠. 바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null exception error의 어떤 정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